안녕하세요, 마조람입니다. 요즘 이제 가을이 서서히 오기 시작해서 수확도 하고 고추도 따고 하느라고 바빠서 동영상을 못 올렸네요. 자, 오늘은 하루 종일 내일까지 비가 온다 그러죠? 오늘부터 꽤 많이 오기 시작했어요. 비가 이렇게 오니까 여유가 살짝 생기네요. 그동안 이제 바빠서 못했던. 자, 오늘은 어차피 실외 활동이 쉽지 않은 상황이라 머루포도를 수확해 놨던 게 조금 있거든요. 그거 가지고 와인을 좀 담글까 합니다. 자, 와인 재료를 한번 볼까요? 일단 머루가 있어야 되겠죠? 주재료. 자, 그리고 담을 통. 자, 보통 포도나 머루가 브릭스가 당도가 많이 나와도 20 이하거든요. 20 정도면은 1브릭스당 0.58도의 알코올이 나온다 그래요. 그러니까 보통 한 0.6 잡고 20이라 그러면 2, 6이 12, 12도 정도의 알코올이 완전 발효됐을 때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우리가 시중에서 사는 게 한 14도 정도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에 이제 맞추려면 한 24브릭스 정도를 맞추면은 우리가 이제 시중에서 구입할 수 있는 14도 정도가량의 그런 이제 알코올을 만들 수 있거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설탕을 조금 보강해 줘야 돼요. 그래서 이제 설탕이 있고요. 자, 당도가 어느 정도 나올지 당도계입니다. 그리고 얘는 에틸알코올, 메틸알코올 쓰면은 큰일 나요. 자, 이게 주정이죠. 주정. 알코올 발효시켜 가지고 뽑아놓은 그런 이제 소독용 알코올이에요. 자, 그리고 와인 효모입니다. 지금 양이 요 정도 양이면 한 4kg 정도 되나요? 4kg쯤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면은 요거 5g짜리 한 반 이하, 한 2에서 2.5g에서 3g 정도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얘는 미리 미지근한 물에다가 담가 놨어요. 그래서 이제 활성화를 시킨 다음에 머루 아니면은 포도에다가 접종을 하면 돼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와인을 한번 만들어 볼까요? 자, 일단은 포도를 깨끗이 씻어 가지고 물기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꼬투리에서는 안 좋은 맛이 나기 때문에 제거해요. 자, 그리고 설탕은 당도를 재가면서 첨가를 하면 돼요. 자, 줄기를 제거하고 아주 무식할 정도로 그냥 아주 즐거운 마음으로 쪼물럭쪼물럭. 애기들이 있으면은 좋아할 것 같아요. 애기들 이런 거 좋아하죠? 쪼물럭거리고 이러는 거. 자, 보통 설탕 같은 경우에는 원재료의 10% 정도 집어넣으면은 뭐 정확하진 않지만 상황에 따라서 정확하진 않겠지만 보통 한 24브릭스에 가깝게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게 한 404kg 정도라고 봤을 때 400g 정도, 요게 1kg니까 넣어 가면서 체크하면 되니까 좀 덜 넣으면 되겠죠? 이제 좀 녹은 거 봐 가면서 브릭스를 한번 체크해 보면 됩니다.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제가 이제 학생들이랑 와인 담가서 먹기도 했었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어렵지 않더라고요. 자, 브릭스를 한번 재볼까요? 자, 보통 여러 가지가 있죠. 요건 제 싼 쪽에 속하는 건데, 그래가지고 요리로 체크를 하면은 나옵니다. 설탕이 아직 녹질 않아서 그런지 브릭스가 좀 세게 나오네요. 한 군데 설탕이 모여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와인이 브릭스를 많이 만들어 가지고 뭐 한 30브릭스 40브릭스 되면은 뭐 20도 30도 막 도수가 높은 와인이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자연계에서는 20도의 알코올을 넘어가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특별하게 하지 않는 이상은 20도 이하겠죠? 그리고 그 이상 설탕을 집어넣으면은 그 남는 게 다 설탕이 남아있어요. 발효가 안 돼서. 그렇기 때문에 아주 단 그런 와인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24 정도 기준으로 해서, 14도 정도의 알코올을 만드는 거죠. 그 상황에서 조금 일찍 완전 발효를 안 시키면은 스위트한 와인이 되는 거고, 완전 발효를 시켜서 14도쯤 만들면은 이제 드라이한 그런 와인이 된답니다. 자, 지금 당도를 체크했는데 머루가 생각보다 잘 익어가지고 좀 당도가 높은 것 같아요. 지금 한 26, 다 녹진 않았지만 26브릭스까지 나오니까 이제 다 이렇게 녹아서 섞이면은 24, 5브릭스 나올 것 같아요. 자, 이런 상태에서 통에다가 집어넣으면 돼요. 쉽죠? 자, 통에다가 집어넣어서 미리 아까 미지근한 물에다가 활성화시킨 이스트를 접종해 주면 돼요. 근데 제가 해보니까 포도로 하는 것보다 이제 이 작은 껍질 쪽이 많아서 그런지 색이 완전 까맣게 나와요. 자, 통에다가 담았으면은 아까 활성화 시킨 이스트를 부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한 하루 정도는 저어주지 말고 요 상태에서 하루 정도 있으면은 표면으로 이스트가 쫙 이제 살아나기 시작하거든요. 그때 이제 이후로 하루에 뭐 네다섯 번 정도 저어주면 돼요. 하루 이틀 후부터 한 일주일에서 많게는 열흘 정도 발효를 시키면은 됩니다. 자, 요 풍선이거든요. 여기다 이제 락을 씌워놔서 물을 붓고 공기가 나가긴 나가는데 들어오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건 이제 도구를 구입하면 좋고, 구입을 못할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문방구 가셔가지고 풍선을 하나 이렇게 사셔서 씌운 다음에 여기다가 구멍을 한 몇 개 정도 이렇게 뚫으면은 나가긴 나가는데 외부에서 공기가 들어오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은
깨끗하게 발효가 잘 돼요. 자,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 한 열흘 후에 걸르면 되겠죠? 걸러 가지고 소르빈산 발효 중지제라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업체에서는 그걸 넣어서 발효를 중지를 시켜요. 알코올 도수를 체크 딱 해서 발효를 중지시킵니다. 자, 그런 다음 이제 뭐 몇 개월, 보통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시설이 없죠. 가정에서는. 그렇지만 뭐 어두운 곳, 뭐 12에서 15도라 그러는데 뭐 저쪽 귀퉁이 창고 같은 경우에 이제 바람이 잘 통하고 이런 곳에서 한 8개월에서 1년 뭐 그 정도 숙성을 시킨 다음에 이제 벤조나이트라고 그러는 이제 청정 깨끗하게 하는 거를 섞어서 가라앉혀서 이제 와인병에다가 담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판매하는데, 근데 가정에서는 소르빈산 이런 쪽에 아마 몸에 좋은 쪽은 아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이 해도 큰 문제가 없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맛 차이는 약간 나긴 나는데, 그 맛 차이라는 거는 이제 오크통에 넣어서 6개월, 1년 숙성 이런 맛이지, 이런 뭐 벤조나이트, 소르빈산 이런 문제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 포도도 처음에 으깨 가지고 아황산염을 첨가하거든요. 첨가하는 이유는 소독 그리고 산화 방지 이런 차원에서 이제 첨가하는데, 요즘 아황산이라는 게 몸에 뭐 좋지 않대요. 그래가지고 저는 이제 안 넣거든요. 안 넣는데도 와인을 담가서 먹어보면은 뭐 그런 대로 괜찮아요. 제일 맛에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거 첨가하는 것보다는 그 오크통에다 넣어서 어떻게 숙성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와인이 부드럽고 맛있고, 맛이 뭐 드라이하고 찐하고 뭐 이런 느낌이 있지, 예. 이 과정보다는 사실 숙성이 그래서 더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근데 뭐 오크통이 없으니까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걸러 가지고 외부 공기가 안 들어가게 한 상태에서 뭐 몇 개월 뭐 바로 드시면은 우리 시중에서 진로 포도주 있죠? 그 맛이 나요. 근데 숙성을 시키면 부드러워지면서 이제 오크통에서 향기가 나는데, 오크통이 없으니까 그냥 식혀도 냉장고에 넣어놔도, 병입을 해서 냉장고에 넣어놔도 되게 부드러워지면서 괜찮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와인을 한번 담가 봤습니다. 이제부터는 시간 그리고 숙성이 맛을 좌우할 겁니다. 자, 고맙습니다. 마조람이었습니다.